12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성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만은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은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최고 기온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강원도에 유입되면서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대책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차량이 없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희망 택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친환경 유기농 목장으로 유명한 범산 목장이 2021 친환경 축산 대상 축산물 유통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년 지선 원주시장 입후보 예상자들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곽도영 도의장,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 류인출 시의원, 신재섭 시의원, 유석연 시의장, 최혁진 보훈의료공단 관리이사, 국민의힘의 박동수 시 번영회장, 원강수 전 도의원, 전병선 시의원, 무소속 김광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등 10여 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성군 공직자 청렴도가 올 들어 내부 청렴도 점수는 향상된 반면 외부 주민과 민원인들의 평가에서는 뒷걸음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흥성군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5등급 중 3등급을 유지했으며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0.29점 하락한 7.75점으로 측정됐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의 이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과 연계해 국비와 군비 4천만 원을 들여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강원도에 유입되면서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김동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선 출신 60대 남성 A씨가 지금 상태가 악화돼서 원주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최근 이렇게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오미크론 변이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제 변이가 생겨서 이제 체내 방어 기능이 이제 무력화되는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다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보다 이제 변이의 종류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특성으로 해서
이제 감염력이나 전파 속도가 이제 기존 변이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빠르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통 한 이제 4, 5일 지나야지 이렇게 감염이 2배가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절반이 한 2, 3일 지나면은 감염 확산이 2배가 되는 그런 양상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특성을 좀 임상적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남아공에서 이제 보고된 환자 경과 보고에 따르면 기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인 이제 델타에 비해서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그 남아공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젊은 환자들이 많고 그 지역은 이미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일부 좀 낙관적인 예측도 있기는 한데 이제 감염력이 월등히 높아져서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환자 수는 같거나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염은 빠르고 증상은 델타 변이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원주 지역에서도 교회, 학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최근 또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최근 전파 감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 2년간의 발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발생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12월 2주차에 이제 확진자가 948명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를 일평균,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135명입니다. 100명을 넘어선 거죠. 이걸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강원도에서 확진자 발생은 뭐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홍천이나 속초, 동해 등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최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지점이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0%를 넘었고 60세 이상 인구 대비로 하면 90%를 넘었었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는 예상을 했는데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감소를 한 것입니다. 대개 이제 1, 2차 접종을 완료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면역 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면서 접종 이후에 형성된 중화항체,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화항체 역가가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돌파 감염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요인으로는 지금은 청소년층에서의 확진자 급증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60세 이상 인구에서의 확진율보다 이 청소년들에 있어서의 발생률이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 연령층, 그러니까 15세 이하 중학생 연령층에서의 그 확진자의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이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감염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욱 높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강원도에서 처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전파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또 큰데요. 향후 강원도에서의 이 감염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뭐 강원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전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조만간에 한 두어 달 내에 이제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델타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백신,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나 이런 기존 백신의 면역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을 때 생겨나는 효능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팬데믹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중화 항체의 양이 한 40배 정도로 감소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1, 2차 접종 이후에 3차 접종, 즉 이제 부스터샷이죠.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중화 항체의 양이 그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르신들보다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요. 확진된 학생들의 증상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뭐 청소년층은 워낙에 이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된 청소년들의 한 10% 정도, 한 10에서 한 12, 3%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또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 통계입니다만은 11명은 이제 중증으로 진행된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이제 다른 외국 같은 사례 청소년들한테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국가들에서 보면 중증 환자도 생기고 사망 환자도 생기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발생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중증 임상 환자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확진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차 접종 지금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데 3차 접종만 받게 되면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로 그럼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게 지금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초기 백신 접종자에서 이제 면역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도 이제 차단을 하고 또 델타 변이에 의한 중증화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의학적 수준은 이제 3차 접종이 맞고요. 이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초기에 1, 2차 접종했을 때 보였던 델타 변이에 대해서 보여줬던 효능 한 90% 정도가 다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1, 2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3차 접종의 인터벌을 기존에는 이제 6개월 또는 5개월이었는데 이걸 3개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접종 전략의 변경을 반영해서인지 최근에 특히 고령층에서 추가 접종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세 이상 3차 접종을 맞으신 분이 한 46% 정도 되고 있는데 2, 3주 남은 기간 동안 이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로 지금 단축했죠. 3개월 지나면 추가 접종 가능하다. 이 백신을
언제쯤 그럼 개발될까요? 이제 지금 저희가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제약회사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특화된 이제 백신 개발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제약회사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3월이면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는 각자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개인 위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김동현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읍면 지역과 시내의 교통권 연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희망택시는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통 서비스죠. 네, 강원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택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나 배차 간격이 넓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택시비에서 버스 요금인 1,000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각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강원도는 2014년 15개 마을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는 446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대중교통 운행이 줄면서 더욱 교통 환경이 열악해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83개의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먼저 1,000원을 지불하고 시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은 정산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 2018년부터는 바우처 카드와 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원주시는 2015년부터 희망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이문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희망택시 주 이용자층을 보면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가구 내에 차량이 없는 노인이거나 통학통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교통오지 지역 어르신들이 원주 시내 병원이나 시장, 관공서 같은 그런 거점 지역을 일반 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불러서 원주 시내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주 시내로의 접근성이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통근자에게도 탑승권을 제공하고 해서 버스가 많이 다니는 거점 승강장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통학통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버스 운행과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시내버스는 전체의 29대가 감축했는데요.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 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희망택시 이용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7,476건의 이용 건수에서 2020년 16,000여 건, 올해 10월에는 3만여 명이 넘으면서 해마다 2배 이상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악됐는데요. 원주 시내 병원이나 관공서에 볼일을 볼 때 하루 몇 번 다니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큰 편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용자 급증에 따라 희망택시 사업비를 2억 가까이 확대했는데요.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이문희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내버스 운행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해진 교통오지 지역에 희망택시를 긴급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주시 희망택시는 이용 대상자들에게 탑승권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희망택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 대상자들이 탑승권이 아닌 카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 네. 자, 그런데 원주 희망택시에 참여한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다고요? 네, 사실 지난 8월부터 원주 희망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콜에 가입된 택시기사들이 희망택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희망택시 사업자인 드림콜 이사장이 사직하면서 결제권자가 없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제권자가 없어지면서 원주시가 대납한 희망택시 요금이 법인인 드림콜에만 쌓이고 정작 택시기사들에게는 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택시기사들이 받지 못한 미결제 요금이 8월과 9월 두 달치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드림콜이 조만간 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요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교통불편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희망택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또 택시기사들에 대한 요금 지급 문제도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친화축산농장 1호 횡성군 범산 목장이 2021 친환경 축산 대상 축산물 유통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범산 목장의 김춘성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춘성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축산물 유통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겠고요. 어떤 내용으로 받은 상인가요? 예, 저희 범산 목장은 이제 다양한 유기농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 이런 생산된 제품을 파스텔이나 건국 우유, 연세우유 같은 이제 유제품 업체하고 그다음에 특히 유통사인 친환경 유통사 이제 한살림 초록마을 이런 친환경 전문 매장 그리고 이마트 마켓컬리 쿠팡 같은 이제 온라인 매체 그리고 유치원하고 이제 학교 등 급식 업체 그리고 저희 자체 매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청정 지역이 자랑하는 푸른 숲과 맑은 공기가 함께하는 곳에 위치한 목장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저희 목장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소재해 있고요. 네. 예,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이제 자연과 어우러진 조경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이제 분재도 있고요. 이제 작은 미술관까지 갖추고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이제 개방을 해서 저희 목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목장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유기농에서 그런 목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공품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일반 목장에서 나오는 이런 유기농 우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유기농 제품이 몇 군데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 업체에서 이제 그런 큰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거의 그런 회사와 이제 차별성을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유기농 인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 아이폼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범산 목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우수한 관리로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체험 목장을? 예, 한 6년 전에 강원도에는 정말 낙농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장이 없었는데요. 강원도청의 권유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저희 범산 목장이 이제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도청의 권유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1년간의 준비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수상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축산 농장 1호로 또 인정받은 적도 있는데 그간의 성과라면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상은 환경친화 축산농장 1호로 지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0년 전에 벌써 1호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축산 부분에서 아직도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축산의 어떤 그 환경 친화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환경 친화 축산이 1호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국제 유기 인증도 있고 각 목장마다 저희가 그 위생의 기준이 되는 햇삽도 다 인정을 받았고요. 네,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이 범산 목장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산 목장의 김춘성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